안녕하십니까. 박윤정회사입니다. 이번 103강은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중에서 손익계산서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그 기획경영과 회계경리 실무 여러 가지 나가던 책, 여기에 전번 시간에는 자산부채 자본은 페이지 39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고요. 요 손익계산서는 페이지 5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10분 내에 빨리 강의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계정과목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거래를 자세하게 봤을 때, 이게 뭐지? 접대야? 이게 밥 먹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손익계산서 항목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재무상태 항목은 여러분들이 그 거래의 에센셜한 그 재무, 재산, 부채 이거를 알아야 되지만, 손익계산서 항목은 여러분들의 그 일상적 행동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손익계산서 상의 수익과 비용 항목 이런 얘기고, 그래서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외 수익, 비용 및 법인세금까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계정과목이 있고 금액이 있고 계정과목이 금액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금액은 쓰지 않겠습니다. 자, 먼저 계정과목 중에서 우리가 오른손은 뭡니까? 힘이 세니까 밖에서부터 매출과 수익을 땡기는 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매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땡기는 거, 회사에 들어오게 하는 것들은 다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과 기타 매출액, 또 영업의 수익, 이것도 수익이잖아요. 들어오게 하는 것. 오른손 힘으로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 매출액에는 국내 제품 매출액, 상품 매출액, 이것은 제조업, 유통업, 도소매업, 또 공사, 건설업은 공사 수입, 국내 해외, 해외 수출, 뭐 수입 수수료, 분양 판매 수익, 건설 분양, 부동산업이죠. 근데 이 중에 이렇게 매출액이 있다 하더라도 매출 할인이나 매출 에너지 등은 마이너스 빼준다 이거예요. 순액, 또 매출 할인이나 반품도 마이너스 빼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총액이 아니고 빼기 감액을 뺀 다음에 이걸 순액으로 한다. 왜? 매출액을 부풀리지 말고 뻥튀기 하지 말고 순액으로 반영을 해서 너의 매출액을 과시하지 말아라. 순액으로 너의 받은 것, 네가 알고 있는 것만 순액을 표시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순액주로 밖에 있어요. 기타 매출 수입, 이제 주업은 보통 매출액을 하고, 부업은 이제 기타로 한다. 본업이 아닌 부업은.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도 이제 이자나 배당금 같은 게 있고, 임대료, 수수료, 증권 처분이익, 뭐 여러 가지 평가이익 중에서 우리가 요새 큰 회계 대란을 접근시켜 들어가고 있는 3바에서의 지분 평가이익. 그러니까 이제 종속회사의 경우는, 자회사의 경우는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서 통합을 시키면 그걸로 끝나는데, 이 종속회사가 아니고 관계회사, 지분이 50% 이하로서 남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예쁜 가치가 높은 데를 평가해서 그 지분만큼의 가치를 올라와서 그게 3조, 4조 된다는 얘기였죠. 이렇게 평가이익이 올라갈 수도 있고, 외환차 손익, 또 처분이익, 재고, 유형자산, 뭔가 돈이 들어오는 것들은 다예요. 유약, 배상금 받는 거, 법인세 환급액, 자비, 기타이익, 자산 수중이익, 자산 수중을 받고, 채무 또 면제 탕감이익. 회사가 이제 부조정에 들어가지 너무 어려우면 그동안 나 회사에 은행에 이자도 많이 냈고 원금도 갚았으니 일부만 탕감해 주세요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채무 면제이익이에요. 또 보험에서 보험료 들어갔을 때 나중에 나오는 차익,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돈이 들어오게 하는 오른쪽의 금액이라는 얘기죠. 이 오른쪽 금액에 대응해서 왼쪽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매출원가나 판매관리비는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써야 되는 것이죠. 매출원가나 판매관리비. 그래서 바가지 쓰지 말고 아주 있는 대로 원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조원가는 제조업에서 기초이월 제고액에서 단기 제조원가 더한 다음에 기말제고 니 거로 단기 제조원가가 되는 것이고, 상품 매매업이 유통도소매업이면 이 상품의 제고액에 단기 매입액에서 빼기 기말상품으로 하면 역시 단기 원가가 나오는 것이고, 국내 공사나 해외 공사의 공사원가, 또 부동산 임대 매매업의 분양원가, 기타 매출원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매출원가에서 이 총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차, 요것이 바로 매출 총이익. 이 대비식으로 썼기 때문에 요 스케일을 이번에 재면 되는 것이죠. 자, 매출 총이익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급여, 판매관리비가 이제 빼지는데, 이것은 이제 공사의 직접 원가, 제조의 직접 원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간접 원가가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고통비 뭐 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대로예요. 먹는 거, 택시 타는 거, 교육훈련비 어디 가서 공부하는 거, 통신 이거 하는 거, 수도 강렬비, 뭐 이제 뜨뜻하게 하는 거, 세금과 공과, 또 기타 회사에 있는 여러 가지 종이 같은 거, 소모품비, 도서 뭐 인수시키는 거, 수선 어디 막 떼우는 거, 그다음 지급 임차료, 그 임차료, 보험료는 이제 보험회사에 내는 거, 접대 기밀비, 광고 선전비는 연락의 광고관이라고 이제 이 매체나 온라인 매체에 광고하는 거, 경상적 연구개발, 늘 발생하는 연구개발비,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요새 바이오 회사들은 늘 발생하는 연구개발비인지 미래 연구개발비인지는 몰라가지고 R&D 투자를 이제 영어권으로 번역하면 이제 무형자산 올라가서 이익이 막 나오고 그런 것 같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운송회사 운반비, 지급수수료, 누구 거강꾼한테 주는 거, 차량 유지비, 상각비, 대손상학비, 유형자산, 또 회의할 때 뭐 다과 비용, 보관료, 외주가 공비, 견본비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인지 이런 것이 여기도 많이 있는데 원가성이냐 판매 관리비성이냐 따라서 이쪽하고 이쪽 왔다 갔다 구분이 되고 총 매출 총액에서 판매 관리비까지 빼면 이제 요까지 막 이익이면 여기는 손실이네요, 그죠? 이쪽 영업의 수익이 큰 게 많아서 이런 거 삼바지가 많아서 근데 하여튼 손실이고 여기에 이제 영업의 비용을 또 빼요. 영업의 비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금융비용, 지급이자입니다. 지급이자, 보증료, 대손상업비, 처분손, 유가증권, 평가손실, 유가증권 재고, 외환차손, 기부금, 지급과 평가손실, 보상비, 하자보수비, 법인세 추납액, 재손실액, 잡손실 이런 여러 가지 이 이제 경상적인 비용은 판매관리비라고 하는데 경상적이지 않은 이제 기타 약간 비경상적이고 특수하면 이제 영업비용이라고 더 특별하면 특별손실이라고 하는데 여기 영업비용에다 포함을 위해서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런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수익은 실현, 리얼라이즈 돼야 한다. 실제로 보여야 한다. 이런 얘기, 눈에 보이는 이런 실현주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비용은 눈에 안 보여도 뭔가 생기기만 하면, 발생만 하면은 이제, 현실에 보이는 것보다 생기는 건 더 쉽죠. 그냥 밟았어? 이러면 이게 다 생기는 거, 발생주의라 해서, 이렇게 이제 수익은 실현이 될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고 비용은 발생만 되면 빨리 반응하는 게 그 회계의 원칙입니다. 보수주의 원칙이에요. 보수주의 원칙. 이런 보수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 매출액과 이쪽은 실현주의에서 가급적 땡기되 확실할 때 땡기고 비용을 발생만 하면 무조건 반영을 해서 살살살살 이렇게 판매관리비 비용을 쓰고 섬세하게 쓰고 검소하게 써라 해서 왼손으로 써라. 왼쪽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검소하고 소박하게 써라. 예, 정말 신뢰성 있게 믿을만하게 써라. 이렇게 해서 이쪽 왼쪽 손으로 서서히 쓰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차익이 생기면 이걸 이제 당기순이인데 이 중에서 법인세금을 먼저 빼는 것이죠. 법인세 비용을 먼저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을 우리는 세후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배당할 수가 있고 대차표 재무상태표에 있는 요 순이익하고 요 세무당기순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래 판례서에 따라서 분개를 해가지고 전기를 해서 청계정 원장이 만들어지고 청계정 원장에서 이제 학계장 익산표가 나오고 학계장 익산표에서 윗부분 다음 기까지 연결되는 그 재무상태표 금액을 뺀 나머지 추억 속의 결과 처리 금액인 매출 이런 것들은 기억 속의 금액이고 결과상의 금액이고 누적 금액이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손익계산서를 만들면 이제 이렇게 손익이 자동적으로 요만큼 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후 당기순이익이라고 금액을 자동으로 결과적으로 쓰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익계산서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 회사였습니다.